네, 오늘은 조금 제가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하죠.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좀 큰 문제도 있었고, 큰 일을 치렀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큰 일을 치렀고, 그리고 사실은 입이 아파요. 입술이 터졌어요, 이쪽에. 안 보이시겠지만 입술이 터졌고, 여기도 밑에 터졌는데 좀 났어요. 근데, 크게 얘기하면 이게 또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좀 사리고 있는데, 지금 들어갈 교육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약간 흥분을 해서 입이 좀 터질지언정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십시오.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서 윤정두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진짜 중요한 내용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린빌이에요. 그린빌의 그 매매 법칙인데 2주 연속 매도, 매수, 제1법칙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못 드렸단 말이에요. 너무나 답답하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조금 차분하게 넉넉하게 준비를 했는데 다시 짧게만 복습을 해드릴게요. 그린빌의 그 정의, 이러한 매매 정의는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그 관계, 주가와 이평선의 관계를 분석한 거고, 그리고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회귀와 관성법칙, 관성법칙 한번 쭉 뻗어가면 추세죠. 쫙 뻗어가는 그 추세. 그리고 쭉 뻗어만 가면 이격이 크게 발생되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과열되면 안 되니까요. 또 급락 나오면 또 너무 과도하게 급락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평선 수준으로 돌려놓는다라는 회귀의 법칙, 이 두 가지를 놓고 종목을, 시세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뭐 20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고안을 했는데 요즘에 실전에서는 대략 20일 이평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교재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 4가지, 매도 4가지, 총 8가지 타이밍을 제시하는데, 지난 시간까지도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이거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대부분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고 그림이 대부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막 억지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약속드리는 것처럼 증권카드 한 장 갖고 나왔습니다. 이 25년, 28년 된 거예요. 28년 된 건데 이게 지금 이 회사가 보시면 뭐 대충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지금 NH 쪽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바뀐 것이 95년도니까 최소 기준으로 따져도 20년 되겠죠. 28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믿어주세요. 28년 동안 모는 종이에 그림 그리면서 제가 주식을 좀 해왔는데 지금 그림이 그 번역이나 그림 자체 좀 많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보시면 정리를 다시 해놨어요. 이동평균선 기준에서 그린빌의 매매법칙 매도의 1신호인데요. 이동평균선 상승 후의 평행 혹은 하락 국면.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다가 평행 내지는 하락으로 이평선의 기울기가 꺾이면, 그러니까 이평선이라는 건 기울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이평선이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상승 추세에서 기울기가 계속 상승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상승 추세에서 기울기가 횡보 내지는 하향이 됐을 때는, 그럴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 어떨 때? 횡보 내지는 하향인데 주가가 그 이평선 위에 놓여져 있다가 하회가 됐을 때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한번 놓고 봐야 될 텐데, 먼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과서라고 사용하는 그 책,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정확히 보시면요. 이평선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똑같이 그려왔습니다.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주가도 뭐 상향이 됐겠죠.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됐겠네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 움직여 왔을 거고, 이평선이 상향이 됐을 거고. 근데 그린빌의 매매 법칙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부분이 뭐냐면 매도의 신호. 상향되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졌느라고 매도하래.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면 매도 이신호 오늘 배우겠습니다만 매도 이신호와 또 매수 이신호 이런 기준에서 제한적인 이탈, 상승 추세 라인에서 제한적인 이탈 이후에 돌려놓으면은 추세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기울기가 상향에 놓여져 있을 때는 매도의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단기 이평 이탈됐을 때라든가 이런 기울기와 상관없이 매매 전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경우에는 이평선 하나만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의 기준을 놓고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그림을 정확히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평선이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 차례 밀려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앞선 그림은 안 밀렸어요. 주가가 이 밑으로.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다면은 이평선 자체는 횡보 내지는 하락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주가가 이평선에 딱 붙어서 옆으로 기어가면은 그러면 뭐 횡보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이평선이 횡보 내지는 하락이라는 거는 주가가 위에 놓여져 있으면 절대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는 실컷 하셨는데 실전에서 써먹지를 못해. 예제가 안 나와. 예제가 없는데 어떻게 써먹습니까 이거를. 내 종목이 상승하다가 기울기가 주가가 위에 있는데 기울기가 꺾입니까? 절대 안 꺾이지. 정확한 거는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주가가 상승해서 이평선도 상승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주가가 이탈을 합니다. 근데 다시 돌려놔요. 돌려놓는데 재차 이 구간에서 이평선이 밑으로 한번 하향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눕거나 밑으로 하향되겠죠. 이때 추세를 살리지 못하고 다시 이탈이 되면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인데 이해 안 되시면 복습 계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안 하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내용대로 이해를 하시면 단 한 종목도 예제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지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예 저희가 매수 신호까지 설명을 드리고 도표를 갖고 설명을 아예 또 드려볼 거예요. 그랜빌의 매매 법칙 매수 신호인데 이것도 똑같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락 후에 보합 내지는 상승 국면입니다. 하락이 내려오다가 보합 내지는 상승이에요. 그리고 이평선을 상향 돌파 시라고 분명히 모든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시장에 나와 있는 제대로 된 교육 교재라고 하는 그림들이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단 한 종목도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이거 실전에 못 써먹네 하고 여러분들께서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이평선 밑에 움직이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가가 이평선이 어떻게 상향 내지는 평행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앞선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계속 평행을 유지한다. 계속 보합을 간다. 그럼 이평선이 붙어갈 수는 있겠죠. 그거 빼고는 어떻게 하향되던 이평선이 돌려질 수 있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향되던 이평선에서 한 차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꺾여 내려옵니다. 근데 이평선이라는 건 뭡니까? 20거래일이면 20거래일의 평균이라는 거예요. 20거래일 동안의 평균이다 보니까 높게 형성된 이 주가도 평균 가격으로 들어오게 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눕거나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수 신호, 매도 신호는 별거 아닙니다. 추세가 기울기가 이평선의 기울기가 상향이냐 아니면 하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 매도를 가지고 가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매수 2법칙과 매수 3법칙, 뭐 매도 2법칙, 매도 3법칙 이런 게 다 같은 기울기의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그랜빌은 설명을 했다라는 거. 그것을 꼭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 방식,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뭐 예제부터 보여드리고 도표 보여드릴까요? 자, 예제 한번 보여드리면은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인데 원래는 제가 이거 호텔 신라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갖고 나오려고 했다. 이름 싹 지워버리고 자, 이 종목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멋있잖아요. 그죠? 이름 안 가르쳐주면. 자, 놓고 보시면요. 하락 기울기. 당연히 주가 빠지니까 이평선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쭉 하향돼서 내려오죠? 하향돼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가만히 있는데 이평선이 돌려지지 않아요. 매수의 일상이 뭡니까? 이평선이 돌려지거나 횡보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이평선이 돌려집니까? 아니죠. 올라갔다가 첫 번째 반등에서 성공을 못하고 밀려 내려온다는 겁니다. 횡보 계속 나오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이거 밀려 내려왔는데 주가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20거래일은 20거래일 동안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균을 잡다 보니까 여기에 밀려 내려와 있다 할지라도 위에 놓여져 있는 주가가 있기 때문에 이평선이 상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다. 여기서 매수가 아니고 매수 1법칙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분명히 그랜빌을 써놓지 않았습니까? 이평선이 횡보 내지는 상향일 때 주가가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올 때 그때 매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저도 배 아파요. 네? 그때 매수하면 제가 지금 차트가 뒤에 숨어버렸는데 결과를 안 보여주고 이거 설명부터 하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기울기가 왜 바뀌는지를 다시 표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쭉 보시면 아까 그 이 표 있죠? 이 차트의 날짜 부분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인데 이때 종가 24일부터 종가를 저희 연구원이 일일이 다 쓴 겁니다. 그리고 20일 이평선 종가 기준에 20일 이평선을 전부 써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나중에 꼭 다운받으셔서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힘들게 만든 건데 20일 이평선이 수치가 보면 계속 줄어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향 추세라는 거 이평선이 계속 하향 추세일 때 이럴 때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떨어져 내려오죠. 주가도 떨어져 내려오고 이렇게 쭉 떨어져 내려오다가 딱 보시면 여기서부터 3월 27일부터 돌려지는 거예요. 이평선의 기울기가 찔끔찔끔찔끔 위로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보여드린 요 그림 있죠. 자, 요 그림. 요 날이 10일입니다. 이 날이 9일이고요. 10일과 9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20일 이평선이고. 자, 10일과 9일 날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계속 상향되는데 7, 8, 9, 10 이때까지도 이평선의 평균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기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그림 볼게요. 자, 결론을 볼게요. 결론을. 종가선 차트로 해놓은 건데 20일 이평이 어떻게 됩니까? 하향으로 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돌려졌다 이겁니다. 이럴 때 주가가 치고 올라가면 여기가 매수 구간이다. 다시 표현드린다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의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다가 예? 얘가 없으면 얘는 계속 하향이에요. 하향인데 일시적으로 치고 올랐다.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향이겠죠,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주가 매겨보세요. 이평선이 당연히 하향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는 매수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럴 때 매수구간으로 설정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골탕을 먹는 겁니다. 왜? 추세가 하향인데 왜 매수를 하냐는 거예요. 예? 이런 건 설명을 안 하고 무조건 번역해놓고 그냥 매수하세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안 되니까. 아시겠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돌려졌다가 막상 횡보하고 깨져 내려왔는데 깨져 내려오는데 이 평균 단가를 해봤더니 이 평선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서서히 돌려져 버리죠. 이럴 때 다시 올려놓으면 이게 매수 구간이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운까지 겹쳐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급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냥 있는 기울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 1법칙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지난주에도 흥분 상태에서 막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나마 오늘은 시간이 조금 있어서 조금 넉넉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 1법칙, 매도 1법칙, 매수 1법칙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매도 2법칙과 매수 2법칙을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보다는 이제 편해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뭐 사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이거 몇 시간씩 공부해도 이해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복습하십시오 꼭. 아시겠죠? 오늘 저녁 11시에 이런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큰 수익이 났는지 그 종목군들 다 보여드릴 거고 마지막 구간에서 마지막 화면에 종목 하나 노출해 드릴 겁니다. 제대로 된 거. 딱 이렇게 돌려지는 종목.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랜빌의 매매 법칙 매도 신호 2. 자, 이렇게 보시죠. 추세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요. 네? 매도 법칙 신호 2예요. 추세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동평균선 제한적 상향 돌파. 그림 볼까요?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의 그림입니다. 윤정두 게 아니에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평선이 하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여길 치고 올라왔어요. 여길 치고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매도래요. 다시 본다면 이렇게도 써있죠. 이동평균선 제한적 상향 돌파 이렇게 써놨잖아요. 저는. 근데 교과서적인 내용에는 자, 그냥 돌파, 매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예 그랜빌 이 그 매매 법칙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이해하는 분들만 그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거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뭐지? 공부가 어렵네? 뭐 어려워요?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거 뭐 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데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얘기입니다. 제한적인 상승. 이 부분이 급격한 상승이라면 이 그림 자체가 저희가 일부러 왜곡되게 그린 게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고 교과서적인 내용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협회에서 자격증 시험 볼 때 나오는 그런 예제 그림이란 말입니다. 좀 심하죠? 뭐가 심해요? 기울기가 이 정도로 주가가 올라와 버렸으면 얘가 기울기가 돌려지죠? 얘가 기울기가 이평선이 돌려지면서 상승 전환돼 버립니다. 이 정도 그림이라면. 근데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울기가 하향인데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꺾입니다. 잠깐 올라가는 것 같고 이 기울기가 돌려지겠습니까? 절대 안 돌려줍니다. 급등이 펑펑 나와야 기울기가 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매도를 해라. 이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제한적인 범위에서 반등, 하락 추세인데 괜히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반등은 쫓아갈 필요 없이 기울기가 하향이니까 밀고 내려오니까 매도를 하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제 부분은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대한항공 예전 추세 부분이죠. S51 예전 추세 부분입니다. 현대건설 예전 추세 부분입니다. 하향 추세에서 잠시 올라선다 해도 기울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을 놓고 해석을 하면 앞에 매도 1법칙, 매수 1법칙 이해가 되시겠죠? 예? 아무 데서나 이거 돌려놓는다고 올라간다고 이럴 때 다 매수하게? 예? 이를 다 매수하라고 돼 있잖아. 아까 보면은 그림이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매수 1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기울기가 올려놓고 나서 기울기가 돌려져 있을 때
그때 상향 돌파했을 때 매수. 이러한 기준은 어떻게 된다? 제한적인 범위의 반등은 매도. 아시겠죠? 자, 매수 법칙. 매도는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런 종목 안 들어가시면 되니까. 매수 법칙입니다. 추세 상승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동평균선이 제한적인 하향에 태어났다. 추세가 계속 나와. 이거 언제 사야 돼? 모른단 말입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어디 살지 모르고 발만 동동동동 굴르고 나 혼자 두고 가면 나쁜 종목이라 욕하시고 건설주, 항공주, 화학주, 증권주 놔두고 가니까 나쁜 종목이라 욕하시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를 배우셔서 언제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매매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교재 내용이에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갖추면은 여러분들께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렸을 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 평선이 상향되고 있는데 주가가 확 깨고 내려왔어. 근데 얘가 계속 올라가요? 네? 이거 그대로 그냥 저희가 그려갖고 온 거예요. 제 그림이 아니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또 협회에서 교재로 쓰는 내용. 이거 뭐 또 협회에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잘못된 거 잘못됐다 해야지. 이 상태 기울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기서 매수를 하라고? 큰일 날 소리지. 어떻게 해야 매수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매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자,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평선 같이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잠시 이탈이 돼요. 그럼 이평선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잠시 조금 눕겠죠. 조금 눕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탈했다 다시 돌려질 때 이러한 구간에서는 매수가 된다. 왜? 상향 추세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평선의 매매는요. 기울기라는 겁니다. 기울기. 지금도 꼭 외워두세요. 캔들 말씀드릴 때 뭐라 했어요? 영원. 야, 이거 꼬리 어떻게 얼마큼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달리나.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이평선은 기울기만 알면 모든 끝나는 겁니다. 기울기가 꺾여 있으면 안 건들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뭐 2가지 평, 3가지 평, 뭐 4가지 평 전부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옳습니다만 맞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그랜빌이 주장한 그 내용만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조차도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 뭐 이런 부분이에요. 이탈됐다 돌려지는 부분. 조금 더 내려왔다 돌려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구간이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GS건설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쿵 하고 내려왔어. 추세는 어떻게 돼? 상승 추세죠. 이거 한 번 밀렸다고 얘가 기울기가 끼우러집니까? 예를 들어서 급격히 밀려 내려왔다? 이거를 매수를 하라고요? 아까 예제 그림 잘못된 예제라고 한 거 화살표 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거 편입하면 어떻게? 죽음입니다. 죽음. 큰일 날 소리예요. 물량 과시할 일 있어요? 이만큼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돌려지는 이 흐름이다.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울기가 하향이 아닌 횡보도 아닌 소폭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는 살아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럴 때 매수를 하시라는 그랜빌께서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윤총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해석만 여러분들께 제대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이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 보신 호텔신라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평선이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 이평선 부분에서 흐름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였잖아 우리가. 예? 상승 추세 어디서 살까? 발 동동동동동동동동 부르고 계시다가 여기잖아요. 여기 어떻게 된 거야? 강력하죠?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 시가총액 얼마나 커요?